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방송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및 대차 대조표 축소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이 영향을 전체 자산 시장에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해당 회의에서는 22년, 23년 각각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24년도에는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현재 이전보다 더 강한 경제 전망과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큰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고려할 때 더 빠른 속도로 정책 금리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또 그 영향성과, 그리고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마 예상대로 하게 되면 3월 달에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포인트는 3월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3월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을 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는 코인의 매수 포인트를 좀 가져가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드를 아껴두는 형태로 가야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싼데 아직도 접근을 안 할 것이냐에 따른 궁금하신 구독자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준점은 저는 집어놨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딱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 저는 매입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시드를 아껴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예상치가 매우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IHS 마켓에 따르면 이번에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 항상 깔아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부분도 매우 1200원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즌에 가까워지면 항상 1200원대에 계속 근접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이 그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하는데, 아마 그것은 인플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때는 1200원대, 하반기에 갈수록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더 짙을 확률이 전 좀 높던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슈가 있던지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야 그래야 될 텐데, 너무 1200원대에 근접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꼬집으면 이제 설날 시즌이 되면 또 무엇이 있죠? 그만큼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식자재 유통 부분에 따른 그런 수입 비용이 많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하고 소고기 가격 추이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 추이 원수당 182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달러 강세 제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금 가격의 상승 요인과, 그리고 유가 추이는 배럴당 7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에너지 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성은 대부분 미국 정유 설비 가동률 예상치가 좀 더 떨어진 점과 이번에 오펙의 증상 규모를 유지한 점을 좀 꼬집었다라고 하네요.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해외 대형 은행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다. 스페인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BBVA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유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호주 최대 은행 코벌 웰스가 제미니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앱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여일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고 더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5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독일의 저축은행 그룹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개, 예치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디파이 부분에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NFT 부분까지도 좀 확대가 됐다라는 게 이렇게 은행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이렇게 좀 더 받아주는 이야기는 되게 이제 트렌디아에 좀 상구화된 게 아니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척도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거는 CBDC 한국은행 데이터 보고서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두이가 개발한 P2E 실타래 이번에 메타콩즈에 따른 미팅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두희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송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많이 끌려져 있는데 이 메타 이 콩즈 부분도 생각보다 인기가 좀 좋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예정된 민팅이 수요일 12일 오후 10시에 예정이 되어져 있고 각 분야별 최고 스페셜 리스트 멤버들이 함께한 프로젝트인 만큼 오픈전의 기대치가 높은 상태이다. 1위는 PFP NFT 프로젝트인 메타콘즈 프로젝트를 국내 1위 글로벌 23위까지 올려놓는 블록체인 및 NFT 전문가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 콩주 부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매우 놀랬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게임파이 프로젝트 몽키볼이 자체 토큰 MBS를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에이브 승인된 디파이 플랫폼 에이브 아크 공식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기간 전용 디파이 부분을 공식 출시를 했으며 커스터디 업체 파이어블록스가 첫 화이트리스트 자격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이브도 일단은 규제 부분이 그 허들을 넘어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시장의 디파이 플랫폼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 틀을 한번 넘어갈 때 같이 좀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때까지는 좀 더 존버하면서 에이브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디파이 플랫폼 부분으로 또 본다고 하면 에이브도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거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첫 금리 인상 때 시점으로 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플랜 A로 갈 수도 있고 누구는 플랜 B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비트만 하락할 때 비트만 담을 것이고요. 다시 RT의 턴 어라운드 그 시즌으로 다시 회귀가 오고 그런 형태가 다시 또 밝아오고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정상적으로 계속 찍히는 걸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 때까지는 저는 플랜 A로 가고 플랜 B로 가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이 약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웹 3.0을 자기 기준으로, 이게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이런 좀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겹치지 않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투자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많이 뿌려놓고 거기서 좀 수확을 한꺼번에 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알트코인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저는 일단 플랜 A는 비트 갔다가 이더 갔다가 그 다음에 알트 갔다가 이 순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은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주력은 아마 이번 하락 시즌 부분이 좀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의 장 뭐 예측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이러하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북미 암호화폐 채굴 업체 허트 팔이 이번에 276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좀 애매하게 지금 왔다 갔다 좀 진폭이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이번에 좀 여기에서 와리가리를 많이 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나월이 첫 정규 10주년 기념 NFT를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엔터 쪽에서도 NFT 쪽에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엔터 쪽이 결과론적으로는 메타버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또 활용도에 NFT가 꼭 필요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빗썸에 NFT 원화마켓을 추가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미 연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시사에 시장은 화들짝 놀랬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구 조건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보유 자산 중 비트코인 비율은 최대 2%가 적합하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은 시대가 워낙 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미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미가 부자를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면 약간의 위험성 부분을 감수하고 해야 어느 정도 중타치나 상타치 정도가 나와 주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공포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걸어버리니까. 그리고 개미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기다림을 잘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러다가는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투자의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제가 이 자리까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성 없고, 지금의 트렌드는 거의 예정대로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갖고 있고 그 특정 코인에 따른 믿음의 영역까지 나는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집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믿음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을 좀 낮추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점은 각자 선택을 하되, 저처럼 머리가 깨지고 누가 지금이 가장 싸지, 그때 되면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제 돈은 제가 굴리고 그 돈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에 따른 주관의 생각을 이런 논리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뽑아냈는데 이거는 주관적이죠. 네. 그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인터넷 패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급락 가격 영향이 좀 이번에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의회는 비트코인 채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청문회를 또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썰이. 또 청문회 기간이 또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또 변화폭이 커지는 게 거의 기본 패시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의가 나오면 회의 부분에 따른 진폭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라.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때도 또 너무 많이 걱정되면 일찍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 아니면 추세적 투자, 단타는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단타의 적성이 맞으신 분들도 있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거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타를 계속 접근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스타일의 포트가 단타를 해야 되는 포트가 있고 장투로 놔둬야 되는 포트를 따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드가 적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단기 트레이닝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1년이라는 누적 통계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하시죠. 내 1년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아니면 뭐 체계적으로 이런 지표나 이런 지표 해가지고 이런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내가 성공 통계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이거를 좀 잘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저도 갸우뚱합니다. 근데 은근히 단타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시청자도 그런 유튜버 분들이 잘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추세만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는 또 하고 싶지는 않나 봐요. 예. 아무튼 또 말이 또 길어졌는데 저는 꼭 단타가 꼭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타일을 맞게끔 하긴 하되 장기 포트에도 일부 놔둬야지 좀 더 수익률 비교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계속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그 스킬을 얻는 것도 나만의 자산이고 나만의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진짜 아주 큰 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죽을 때까지 단타를 해야지만 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구조는 결코 나한테도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 기반으로도 투자하는 부분도 좀 같이 스킬업을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권왕 왕이라는 더블라인 캐피탈이 그는 비트코인 투자는 모멘텀 투자와 같다. 투자자가 룰렛 플레이어가 0 또는 00이 나오지 않는 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자들도 되게 보수적인 부자가 있고 약간 진보적인 부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진보적인 부자 부분이 저는 좀 더 돈을 잘 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기 편한 부분 그리고 곧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쪽에 딱 투자를 하거든요. 코카콜라 뭐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스타일 이유가 있고 아니면 다른 스타일 이유가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적절하게 본인 스타일을 찾아서 투자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전략도 야 망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건 나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위메이드 글로벌 2대의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FATF 규정 준수 움직임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FATF 규정에 따라 충족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성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때려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 아닌 다오의 진화, 미국의 헌법 초반폰 경비에 이어서 골프장 인수도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번에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주로 등장있는 다오는 미국 헌법 초판부에 이어 골프장 인수까지 활동 범위가 높아지면서 맞춤형 인터넷 폄하하는 웹 3.0과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21년도 1126억 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적을 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확실성 이 많죠. 뭐 대표가 횡령하고 튀어버리던지 해킹 당해서 중간에 탈취 당하던지 지갑 탈취를 당하던지 아니면 무언가의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코인을 묶어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좀 약간 좀 부족해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던지 이것도 다 시즌에 맞게끔 올라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장투도 나쁘진 않는다. 단 판단하기 어렵고 분석하기 어려우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워렌 버핏에서 제일 1원칙 분석이 어려우면 분석하기 쉬운 쪽으로 결정을 해라. 피트, 이더,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는 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FOMC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22일정 FOMC 일정이 있습니다.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일정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매우 주관적인 비트코인 차트 부분에 따른 언급의 추세 부분은 아직도 저는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부분에 대한 깊이는 계속적으로 이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그렇게 조급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대로 이렇게 조정할 때만큼 이런 쪽에 뭐 걱정하거나 그런 쪽에 신경을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장기적인 추세에 나는 어떤 테마와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더 본인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이번 조정에 따른 형태가 올해 시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쉼없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재미없는 장이 그대로 연출이 될 것 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부분을 더 많이 모으도록 저는 하는 그런 한 해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때마다 이제 약간의 소액으로 내가 무엇을 살 것인지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던 코인들은 한 개 정도씩은 사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총 대비 좀 비교를 하고 기존에 과거에 있는 패턴에서 뭐 스테이킹이나 기존에 그만큼 소각량이나 그 다음에 뭐 로드맵 일정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이게 그만큼 코인의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만큼 나가는 물량을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개수를 줄이는 전략이거나 그런 정책이 있는 쪽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있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보시던지 테마마다 한 개씩 뿌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뭐 게임파이 쪽에서 그 안에 있는 그 플랫폼 안에서도 진짜 원석 같은 애를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한데 그 원석 같은 걸 그냥 50만 원씩 뭐 100개 정도씩 뿌려 두던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컨셉의 차이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길 바라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대한 과거 수익률 대비로 보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1월 달에 생각보다. 그리고 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방어가 잘 되어졌고 3월 달에는 거의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과거 대비 기준으로 딱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균치 그리고 과거 백데이터 기반으로 보게 되면 거의 상승률이 그렇게 세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첫 해이다 보니까 그냥 관찰만 하는 분위기로 좀 흘러갔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2월과 3월인데 3월 달이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을 보게 되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일단은 그런 뭐 2월, 3월 이런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달 기준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거의 제 원금에 다 쏟아붓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못해도 웬만하면은 좀 많이 쪼개서 살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만큼 패닉셀이 나오면 좀 많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많이 살 것인지 적게 살 것인지 그걸 좀 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사는 부분에 있었을 때 대비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나와 주길 좀 바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